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흠. 이번 시간에도 나라 속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세상은 항상 새롭게 이제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음양. 즉,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속에 양이 있고 또 그 양 속에 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음양과 음양이 서로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때때에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이나 같은 성원의 그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나라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경이 있는데, 나라 속에 있는 나라들은 국경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그 안에는 많은 이름의 뭐 단체라 그래도 좋고, 또 많은 이름을 지닌 그 각각의 그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속에, 나라의 하나의 나라에는 무궁무진한 그 속에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의 이제 근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음이 양으로 변하면서 또 양이 음으로 변하면서, 또 거기에는 또 무엇이 따라오는 것이 뭐 있어요? 오행에 의해서 때때의 목화, 토, 금, 수의 오행들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그것은 뭐 예로부터 내려왔다, 뭐 아주 뭐 진리다라고 해서 그 허무맹랑한 말을 참 어찌 보면 속아서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로부터 지내져 온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에서. 그런데 그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예전에부터 있었는지, 근자에 와서 누군가 살짝이 뭔가 이 바꿔놨는지. 좌우지간 뭐 어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연에서의 음양과 오행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변함이 없는, 즉 우리가 이제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겨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간이 이제 또 우리에게 다가왔다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새롭게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같이 끊임없이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을 때, 예, 가끔 뭐 그렇게 된다, 뭐 가끔은 잘 못될 때가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다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그 사주 팔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그 고유 명사가 됐죠. 사주 팔자, 사주 팔자. 이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 나라 시대에 서자평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호가 연해인데, 연해 자평서를 출간함에 의해서 사주팔자란 말의 어원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략 한 950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사주팔자가 들어온 것이 말하자면 고려 중엽,
고려 중엽을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죠. 그런데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글을 알아야 글을 알아야 어떤 책이 됐건 문서가 됐건 접할 수가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어떤 형편에 여의치 않아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 뭐 고려 시대에만 한다면 우리가 대략 뭐 글자를 알고 이게 그 참 문서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 10%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추측하건대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글을 몰라도 세상 살아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 모른다고 해서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예, 예. 세상 살아나가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단지 본인이 좀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뭐 글 모른다고 해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달리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 중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주 명리학이 즉 서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은 이렇게 해서 때때의 그 계절과 하늘에서의 그 천간지지의 운용을 하나의 그 방법을 일러놓은 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애 자평서가 이제 출판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좀 신기하다. 물론 이 전에도 당나라 시대의 이허중에 당나라 시대의 이허중에 당사주가 있죠. 이허중에 당사주가 있습니다. 이허중에 당사주. 당나라 시대에 이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당사주가 있어요. 지금 당사주 요거 지금도 많은 분들은 또 요걸 사용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기륭을 보는 그런 분들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것은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간략한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이것도 또 깊이 또 심도 있게 그 공부하셔서 다루시는 분들은 당사주가 아주 참 잘 맞힌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걸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세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명리학이라 그래야 되겠죠. 사주팔자 명리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학문에 이제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흥망성쇠나 기륭화복을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명리학을 내가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명리학은 조금 변질된 것이 보인다? 변질되었다. 예, 변질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서자평이 쓴 명리학의 근간은 산론 중심이 아니었어요. 산론. 즉, 요 산을 중심으로 한 말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2조 마렵에 돼서 우리가 이제 1900년대부터 이제 2조 마렵의 그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침탈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명리학이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지역의 어디를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제 그 책들이 들어와서 일본 중심의 명리학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 중심의 명리학은
주로 살론으로 이루어졌다. 예. 즉, 너 요번에 여차여차해서 일을 하니, 이거 망신살이 뻗칠 것 같으니까, 너 이러이러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너는 뭐 도화살이 뻗쳤으니까 괜히, 오가는 남자들한테 추파 던지지 말아라. 뭐. 여름에는 또 물가에 가면 너 낙정살 말하자면 떨어져서 죽을 운이 있으니, 그런 기운이 있으니 물가에 가지 말아라. 뭐. 등등의 그 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 너는 이러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죽음의 이룰 수 있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시기를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겠지만, 궁극에 가서는 뭐예요? 목적은 너 지금 어느 살을 네가 짊어지고 있으니 이 살을 풀기 위해서는 나한테 좀 옆쪽 구름을 갖다 주고, 좀 말하자면 부적도 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액방하고 좀 땜빵을 해서 건너가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살론 중심이 됐냐면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정신인 주역을 없애기 위해서 주역과 가름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영약을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일부러. 네, 퍼뜨린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주역의 보면 깊은, 주역은 자인 중심의 천체의 철학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게 만들고, 말하자면 이제 일본 애들이 해석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살론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리학으로 많으신 분들이 꽤나 이름도 나고 책도 쓰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분들 하나하나가 일제의 식민지하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학문을 받아들인 어떤 결과가 아니겠어요? 궁극에는. 좀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제의 잔재의 명리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제 근자에 와서는 서양의 점성술을 별점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근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살론에 너무 빠져서 너무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둬도 될 일을 괜히 긁어 부스럼 낸다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무슨 살이 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화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화살이란 뭐예요? 상대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게 치장하고 이쁘게 보여서 말하자면 상대로부터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살을 맞는다 이런 건데, 솔직히 생각해서 도화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꾸미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자들 다 꾸미고 다니면 다 도화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역맛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놀러 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여기저기 좀 구경 가고 지금은 맛집이라도 찾아다니고 제주도도 가고 아니면 외국으로도 갑니다.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 세상에 역맛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통틀어도 역맛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9%는 100명 중에 99명은 다 역맛살 있고 도화살 있는 거죠. 그것을 살이라는,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점을 치는 사람이나 점을 봐주는 당사자들도 역마살, 도화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슨 학문이에요. 물론 명리학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니고 알고 있는 명리학의 근간은 중국의 서작평이가 처음 써낸 그 연애자평서의 어떤 내용과는 많이 상이하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일본 애들이 우리들에게 민족 정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살론으로 만들어서 똘똘, 그래서 뭐 살이 뭐 아무리 없어도 살이 이제 말하자면 360개의 살이 있는데 대략 이것도 대략입니다. 또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 살이 많겠죠. 그러나 뭐 대략 보면 360개 정도의 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시기를 넘어간다고 할 때는 작게는 2개에서 많으면 4개, 5개까지 살은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쫙 이렇게 빼면 첨간 지지를 계산해서 빼면은 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을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음양의 변화와 오행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바뀌면서 새로움을 만들어가며 나라 속에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변하는데 굳이 일본 애들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명리학의 살론에 치우치지 마십시오라는 생각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세상은 자신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답게.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와 의리를 알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과 똑같은 거죠. 참 우리나라의 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어떤 과정에서 참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는 그 신화의 그 권투 선수가 아프리카 저 오지의 나라에서 4번 넘어지고 4번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끈기 하나로 5번째 일어나서 성공을 해서 말하자면 세계를 주목으로 제패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근자에 와서는 올림픽의 메달이나 각 부분의 선수들, 체육계의 선수들이 외국에서 많은 메달을 따가지고 옵니다만은 얼마나 당시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 올림픽 금메달은 막 보여준 선수가 레슬링에서 그 양정모 선수인데 그 양정모 선수가 1976년에 캐나다 그 몬트리올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레슬링에서 말하자면 금메달을 최초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올림픽 금메달 최초로 딴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수들에 보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물론 이제 많이 도와주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선수들 본인마다의 그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봤더니 체육하시는 분들 봤더니 그건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신, 헝그리 정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 메달을 따야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젠가 그 마라톤 선수 여자 선수가 또 우승을 하면서 그랬어요. 라면만 먹고 연습했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올림픽의 이제 근원을 찾아보면 고대 사회 말하자면 기원 전부터 이게 이제 그 그리스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종교와 예술 아니면 군사 훈련과 이제 융합된 축제로 이제 올림픽, 지금의 올림픽 정신과 좀 다르죠.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제 그 종교와 그 군사 훈련을 병합한 어떤 그 체육대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올림픽이 치러지는데, 이게 이제 꽤 오랜 시간 이어오다가 말하자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종교 행사로 인해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 폭군으로 알려진 거, 네로도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거 아세요? 네? 네로. 네. 올림픽에 그 우리가 폭군이라고 알고 있는 거 네로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로가 이제 출전한 그 경기가 그 사륜마차 경기에 참가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그 말이 끄는 그 거기서 이제 그 누가 누구 말이 더 잘 달리느냐 이걸 했는데, 아니 얼마나 이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요. 경기 도중에 마차에서 이제 말하자면 네로가 떨어졌대요. 떨어져. 말하자면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마 음주운전이 아니었느냐. 말하자면 술 먹다가 이제 가나하게 했으니,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야 뭐 말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출전하게 어떤 계기로 보는데, 그러니 말은 세게 나가지고 이게 몸이 뚱뚱한 몸이 이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놀란 것은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네로가 마차에서 떨어지니까 전부 다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의 정신이라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그때 참가한 선수단들은 단 한 사람도 네로보다 앞서지 않았고, 또 마차에서 떨어졌지만 또 올라타서 네로의 마차가 이제 내뛰니까 그 뒤를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참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목숨을 부지했으나, 그때 만약에 네로를 젖히고 누군가 1등으로 나가서 말하자면 그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차에서 떨어져서 음주운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다려줬죠. 또 먼저 가라고 탁 한 다음에 뒤에서만 따가닥 거리고 갔겠죠. 만약에 앞섰으면 내려가, 기분 나빠. 쟤 누구야, 저거 좀 지워버려. 그러면 그냥 바로 지워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내로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그 긍지와 자만심, 스스로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그 긍지와 자만심을 지니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까운 일본은 뭐 잘하든 못하든 일본하고 경기는 우리가 이겨야 좀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본 선수만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까버립니다. 무조건 그냥 까버려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나, 차후지간 누가 뭐 일본 선수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더 잘하는 일본 선수보다 더 잘해버려요. 더 잘해버려요. 그래, 그냥 그 사람 이겨버려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받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 얘기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땅을 넘보고 침범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자의 식민 통치의 시대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임진왜란 아닙니다.
전에부터 일본 애들은 우리 한국에 쳐들어왔어요. 백제가 망했다고 하니까요. 군대 3만 명이 2,000척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치는 게 그것이 백강이 전투 아닙니까? 백강이 전투. 사람들은 일본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미운 만큼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애들은 야비했던 거죠. 야비해. 문화적으로 말살시키고 아니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뭐 곳곳에다가 그 맥을 항구에 맥을 막는다 그러지. 그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 쇳물 녹여서 거기다 붓고 내려오고 세상에 그 말 같은 짓거리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침범한 것이 뭐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천지 원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해줬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시대만 하더라도 일본 애들은 나라라고 하는 어떤 기초의 근본이 명확하게 쓰진 않았었답니다. 뭐 자기들이야 뭐 지금 다 뭐 뒤집어 까서 해서 뭐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에다가 우리보다 더 먼저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써놨지만 실상 우리나라에게 많은 걸 우리들이 갖다 줬어요. 말하자면 가야 시대의 그 철기 문화, 가야가 말하자면 신라로 이제 복속한 어떤 과정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가 가야인데, 그 가야에서 이제 말하자면 철기 그 쇠 조각 들고 가서 칼 만들어주고 창 만들어주면서 일본의 나라의 기틀을 그 야마토 정권의 그 기틀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그 왕인 박사가 노노와 천자문을 가지고 건너가서 그들에게 문화의 어떤 시를 또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담징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또 호르사의 벽화를 그려주면서 맷돌이나 종이나 먹, 붓,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걔네들도 물론 뭐 나름대로 뭐 흉내는 냈겠지만은 어떤 체계적인 학문이나 어떤 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고려대 와서는 뭐 우리 고려 대장경 인쇄본도 우리가 이제 참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문화를 알고 예술을 알게끔 어떤 나라의 그 문화인으로서 야 너희들 좀 사람답게 똑바로 좀 문화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제 서양의 문물을 걔네들이 먼저 받아들였죠 우리보다. 우리는 그 말하자면 고종의 그 대원군의 세국정책 때 그들은 물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보다는 한 50년, 100년 빠른 어떤 그 기술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총 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식민지 집을 삭힌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때에 지금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월등히 나아야 됩니다. 우리를 깔봤던 사람들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월등히 나아진 문화인으로서 또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전쟁의 시기를 치르죠. 뭐 지금 세계는 문화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뭐 참 여러 분야의 뭐 음식에서부터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계의 한류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바람이 또 불어오느냐. 예. 지금은 문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화의 전쟁이 끝나면은
도덕 정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도덕 정치의 전쟁. 이것은 도와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원래의 인간들이, 즉 옛 우리의 고조선 그 이전에 배달국에서 생겼던 도덕 문화의 정책이 도덕 문화의 전쟁, 도덕 문화의 전쟁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가야 되겠죠. 요 문화의 전쟁을 이끌고 나면 아마 틀림없이 도덕 정치 및 도덕 문화의 전쟁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